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2025년 미국 IPO 시장 동향입니다. 서클이나 코어웨이브 같은 기업들 상장 초기에 아주 기록적인 성과를 보여서 시장 관심이 뜨거운데요. 네, 정말 그렇죠. 서클은 상장 첫날 170% 올랐고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웨이브는 250%나 급등했어요. 대체 왜 이런 건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당신께서도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 IPO 시장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배경이 뭘까요? 자료 보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AI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 상용화가 빨라진 게 크다고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그 사모펀드, PE라고 하죠. 이 PE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역할이 엄청 커졌어요. 전체 IPO의 한 63% 정도 차지했다는데 이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. 아, PE 비중이 그렇게나 높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. 자료에 나와 있듯이 AI 인프라, 그리고 디지털 자산, 이쪽이 전체 IPO 규모의 거의 42%나 차지했어요. 42%나요? 네.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, 그것도 H100을 무려 45만 개나 확보해서 AI 시장을 그냥 선점하고 있고요. 서클은 또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더 나아가서 각국 중앙은행들이랑 CBDC 기술 협력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. 생태계를 엄청 넓히는 거죠. 아까 서클이 170% 급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요? 그 자료를 보니까 역시 USDC 발행량이 6천억 달러 넘었다는 거, 이게 큰 것 같고요. 네, 그게 핵심이죠. 그리고 1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58.5%나 늘어서 거의 5억 8천만 달러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요. 매출 성장세도 엄청나네요. 하지만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면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.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테더가 워낙 강자라서. 맞아요. 테더가 아직 67% 정도 점유율이고 서클은 한 27% 정도 되니까요. 게다가 앞으로 이제 각국에서 CBDC,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 도입하게 되면 서클 사원 모델에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코어웨이브는요? 250% 상승이면 이건 더 놀라운데. 오픈 AI랑 40억 달러 계약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기대감이 폭발한 걸까요? 네, 그런 요인이 컸죠. 그리고 1분기 매출 자체도 420%나 뛰었다고 자료에 나오니까요.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. 420%요? 와. 근데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좀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. 자료에서 보면 구조적인 취약점들이 좀 보여요. 예를 들어서 특정 고객,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62%나 돼요. 한 회사에 그렇게 많이요? 네. 그리고 부채 비율도 387%로 상당히 높습니다. 이건 좀 부담이죠. 그리고 또 하나, 상장된 주식 중에 8.44% 정도가 공매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이건 앞으로 주가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공매도 비중도 신경 쓰이네요. 한편 그 자료에 차임이라는 기업도 나오던데 이 회사는 또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2024년에 순손실을 냈는데도 활성 사용자가 800만 명이나 되고 특히 여성 고객 비중이 55%로 높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리고 그 사용자당 평균 수익, ARPU라고 하죠. 이게 251달러인데 고객 획득 비용, CAC는 150달러다. 이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? 그렇죠. 차임은 이제 당장 흑자보다는 모바일 뱅킹 혁신으로 사용자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미래 수익을 보겠다, 이런 전략인 거죠. 성장 공식이 좀 다른 거예요. 접근 방식이 다르군요. 네. 그리고 이건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도 보여주는 건데요. 코어웨이브처럼 PE 지원받는 기업들은 초기에 자금 확보는 쉽지만 좀 단기 성과 압박이 크고 변동성도 높아요. 실제로 자료 보면 PE 지원 기업들 상장 후 90일 변동성이 평균 22%로 전통적인 VC 투자받거나 자체 성장한 기업들 15%보다 높게 나오거든요. 22%대 15%면 차이가 꽤 크네요. 네. 반면에 이제 서클이나 차임 같은
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R&D에는 유리할 수 있는데 초기 자금 조달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볼 때 당신께서 이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? 실질적인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?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기술적 분석이랑 기본적 분석, 그러니까 펀더멘털 분석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. 물론 서클처럼 초반에 확 오르는 모멘텀이나 코어 웨이브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쫙 돌파하는 그런 기술적 지표가 단기적으로는 유효했을 수 있어요. 네.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좋았겠죠. 그렇죠.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기업의 어떤 기초 체력,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R&D 투자 대비 매출 성장률을 보는 그 DSG 레이쇼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 보면 콜 리브는 4.2로 좀 과열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. 반면에 서클은 1.8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. 이렇게 나와요. 아, 그 DSG 레이지오라는 지표가 유용하겠네요. 네,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라면 차임처럼 ARPU 대비 CAC 비율, 이게 얼마나 건강한 구조인지 꼭 따져봐야 하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인데요. 콜 리브 같은 경우엔 9월에 락업 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. 아, 락업 해제 물량. 네, 그때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것도 체크해야 하고 또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IPO 종목 비중은 가급적 15% 이내로 좀 관리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. 분산 투자가 중요하죠. 정리해보면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니 2025년 미국 IPO 시장 확실히 기술 혁신 덕분에 활기를 되찾은 건 맞는데 동시에 고평가 논란이나 개별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약점 같은 위험 요소들도 꽤 뚜렷하게 보이네요. 서클과 코 리브가 딱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또 클라나나 스트라이프 같은 다른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상장할지 여부, 그리고 미국 SEC가 암호화폐 회계 기준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.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도 물론 중요하고요. 네, 변수가 많네요. 네. 또 하나 자료에서 흥미로웠던 건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점이에요. 전체 자금의 한 28% 정도가 아시아 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런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IPO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이게 과연 정말 지속 가능한 기술 혁명에 기반한 걸까요? 아니면 그냥 특정 시장 상황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PE 자금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과열일까요? 특히 오늘 본 코어 위비의 특정 고객 의존도 문제라든가 서클이 처한 경쟁 환경 같은 구체적인 위험들을 고려해 볼 때 말이죠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